네. 자, 제가 쉬는 시간에 제목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막대 그래프 응용, 네. 컨트롤. 어? 잠시만, 이거 어떻게 돼버렸지? 네. 네, 제목이 여기로 들어가 버렸군요. 네. 네. 제목을, 여기 다시 돌려놔야 되겠군요. 이렇게. 제목을 뭐라고 바꿨냐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월별 매출액 증감이라고 제가 바꿔놨습니다. 바꿔놨고, 어,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월별 매출액 막대 그래프 위에다가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월별 매출액 막대 그래프를 겹쳐서 그릴 거예요. 두 개의 막대를 겹쳐서 그리게 되면 그러면 그 비교를 누가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느냐를 가지고서 매출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으로는 무엇을 갖다 놓을 거냐면, 행에는 우리가 월별 매출액의 차이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행에는 월을 가지고 올 겁니다. 월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컬럼의 크기는 매출액으로 할 거예요. 매출액으로. 자,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은요. 주문 날짜라고 하는 거를 여기 오더 데이트 있죠. 주문 날짜를 행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일단은 연도가 기준이 돼서 나옵니다. 연도가 기준이 돼서 나오는데 여기를요. 여기를 월로 바꿔주시면 지금 여기 이어가 선택이 돼 있잖아요. 이어를 month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month를 선택해 주셔야 되죠. 요렇게. 그러면 이거 딱 12개의 월만 이렇게 딱 표시가 됩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세일즈를 그냥 행에다 갖다 놓게 되면 우리가 세일즈가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세일즈 2018, 세일즈 2019 이렇게 있죠. 세일즈는 실제 테이블에 있는 판매액인 거고요. 우리는 2018년도와 2019년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거는 2018년도에서 썸 구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세일즈 2018이라고 하는 거를 컬럼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라인 그래프처럼 이렇게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라인 그래프처럼 보이는 이유는 일단 여기가 시간 정보가 있으면 어떤 축 하나가 시간 정보가 있으면 다른 축은 점을 찍고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해주는 라인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를 막대로만 변경하시면 이렇게 1월 달 2018년도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렇게 매출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가 된 게 2018년도 매출액. 우리가 썸을 한꺼번에 계산을 했죠. 예, 그거를 막대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제 이거랑 비교할 게 2019년, 죄송합니다. 2019년도 매출이에요. 그래서 이 2019년도 매출을 요 그래프 위에다가 겹치게 그릴 거예요. 요 그래프 위에다 겹치게 그릴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똑같이 열 선반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열 선반에다 갖다 놓으니까 지금 여기는 똑같은 색깔로 나와버렸죠. 어.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른 게 뭐냐면 왼쪽은 2018년도 매출이고 오른쪽은 2019년도의 월별 매출이에요. 이중축이잖아요. 이중축. 그래서 축을 합쳐주기만 하면 되죠. 근데 축을 합쳤을 때 여기 같은 색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두 번째 여기 2019년도 이게 집계 2019예요.
막대로 되어져 있고 여기 색상을 뭐 예를 들면 다른 색깔, 뭐 빨간 색깔 계통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빨간 색깔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다른 색깔로 만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를 이중축, 이중축 설정을 한다. 근데 빨간색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같은 색깔, 죄송합니다. 그냥 색깔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이중축, 같은 색깔이더라도, 파란색은 2018년도, 그 다음에 주황색은 2019년도 하고서 이렇게 자동으로 색깔이 들어가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색깔을 굳이 안 바꾸셔도요. 여기다 올려놓고,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거 뺄게요. 처음에 런 상태였었어요. 월을 행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다가 2018년도 매출 합계를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이중축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2019년도 매출을 드래그해서 열에다 갖다 넣었어요.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고 이제 이 이중축을 하나로 합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드랍다운 메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중축을 찾으시면 돼요. 이중축 이렇게 하면 이중축 이렇게 나옵니다. 위쪽에 보시면 세일즈 2019라고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 세일즈 2018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근데 어떤 거는 주황색만 보이고 어떤 거는 주황색과 파란색이 같이 보이죠. 자, 이 이유는 뭐냐면 먼저 그려진 게 파란색. 파란색이 먼저 그려졌고 그 위에 주황색. 2019년도가 그려졌어요. 투명도가 없기 때문에 투명도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매출이 줄어든 부분만 이렇게 2019년도 매출이 줄어든 부분만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보이는 거고요. 2019년도 매출이 늘어난 곳에서는 그 밑에 파란색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자, 여기 보기를 전체 보기로 할게요. 전체 보기로. 전체 보기로 하시고, 음. 투명도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막대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걸 하기 전에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쪽에 있는 축하고 아래쪽에 있는 컬럼 축을 볼게요. 위쪽에 있는 컬럼 축은 2019년도 매출이에요. 단위를 볼까요? 눈금을 볼게요. 눈금을. 0에서부터 95밀리언. 그죠? 9,500만까지 있는 거죠. 아래쪽 눈금을 볼까요? 2018년도 매출. 2018년도 매출은 0에서부터 100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1000만억, 1억이죠, 1억. 두 개의 축의 눈금 스케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 막대의 크기가 단순 비교가 어렵죠. 주황색은 위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쵸. 주황색은 2019년도니까 위쪽 눈금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숫자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2018년도니까 아래쪽에 있는 눈금으로 보셔야 돼. 불편하잖아요. 두 개의 스케일을 맞춰주면 되죠. 두 개의 스케일을 맞춰주는 게 뭐라 그랬죠? 오른쪽 클릭, 이중축 밑에 보시면 축 동기화. 아, 축 동기화를 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눈금 스케일이 맞아요. 그죠? 2018년도도 여기가 눈금이 제일 마지막이 1억으로 끝나고요. 2019년도도 여기가 1억으로 끝나죠. 그리고 막대의 크기가 그 눈금 크기에 맞게끔 조절이 됐을 거예요. 이제 이 막대의 크기는 단순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실제 여기가 매출액, 여기가 실제 매출액. 하나의 눈금으로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축을, 여기 머리글 표시라고 하는 거, 축을 삭제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중축을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중축을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그, 어, 이중축을 만들었을 때 양쪽이 비슷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눈금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그 축 동기화라고 하는 걸 해서 가능하면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은 스케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예, 중요하겠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그 밑에 파란색이 안 보이는 부분들은 밑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는 투명도를 위쪽에 있는 색깔의 투명도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위쪽에 있는 막대의 크기를 바꾸시는 걸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크기 조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일즈를 집계한 차트, 여기 마크 카드를 보시고요. 여기 크기를 줄여볼게요. 너무 줄였나요? 조금 요 정도로 볼까요? 네. 요렇게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요렇게 파란색보다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파란색보다 작게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네. 요렇게 하니까, 그, 요건 지금 2019년이죠. 2019년? 2018년도를, 그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를 바꾸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2019년도가 주황색이 파란색을 삐져나왔죠. 이렇게 보면 이거는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파란색이 안 보였던 부분은 여기에 가려져서 안 보였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란색이 바깥쪽에 있었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2018년도 매출이 더 컸었고 2019년도 매출은 그것보다 작았기 때문에 파란색이 요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만 보였던 거예요. 가려진 부분은 안 보이고. 지금은 이 두 개가 다 보이는 거죠. 막대 크기만 조절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네, 되셨나요? 되셨죠? 예, 이런 식으로 그 전년 대비 매출의 증감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색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적당한 더 마음에 드는 색깔로 변경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자, 이중축 만드는 거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집계 2019년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요거 빼버리세요. 어, 여기서 날려버렸죠. 날려버렸습니다. 자, 뭐만 남았어요? 2018년도 매출, 월별 매출 막대 그래프만 남아있어요. 그죠? 2018년도 월별 매출 막대 그래프만 남아있고요. 이 위에다가 뭘 겹치도록 그리겠다고 했어요? 2019년도 그리겠다고 했죠. 아까는 얘를 어디다 드래그 했어요? 선반에다 직접 드래그를 했죠. 선반에다 직접 드래그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9년도를요. 이렇게 패널 있는 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패널 있는 쪽으로 가져가시다 보면 여기 네모 박스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축 위쪽에 점선으로 축 보이죠? 지금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그죠? 이 점선으로 축이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세요. 네. 이중축 합치는 것까지가 한꺼번에 돼요. 여기 이중축, 여기 컬럼이 두 개로 올라가고 이중축 합치는 것까지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컬럼 선반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중축, 요렇게 합쳐주는 것까지. 요 과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얘를 선반이 아니라 요 패널 쪽에, 그리고 여기 점점점점, 요런 상태가 됐을 때 드랍을 하시게 되면
이중축 합쳐주는 것까지를 같이 해줘요. 네, 조금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빠르게 할 수가 있을 거고, 이중축 만드는 것까지는 했지만, 동기화까지는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동기화 안 돼 있죠. 예, 동기화 안 돼 있고,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여기, 이 축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축 동기화를 하셔도 되고요. 선반에서 여기에서 축, 축 동기화가 없나요? 아, 여기는 없었군요. 아, 죄송합니다. 이 축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이중축 밑에 있는 축 동기화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가 동기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동기가 맞고,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것처럼 2019년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 색상의 불투명도가 100%잖아요. 투명도 낮춰보세요. 투명도 낮추면 이렇게 보여요. 어, 이렇게 투명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그죠? 투명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크기를 바꿔주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크기를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축 하나는 없애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파란색은 2018년도 매출 합계, 그 다음에 주황색은 그 2019년도 매출 합계, 그리고 이 주황색이 밖으로 삐져나왔으면 매출이 증가한 거, 그 다음에 주황색이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네, 혹시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네. 자, 똑같은 내용을, 어, 간트 차트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가 기준이 되는 걸로 하고, 2018년도는 막대로 그리지 말고, 선으로만 이렇게 나타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9년도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2018년도는 막대로 그리지 말고 선으로. 여기서는 이만큼 나타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네. 이렇게 선으로 2018년도를 찍어가지고 그 막대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그 매출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찾는 그런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실 때는 그 간트 차트를 응용하시면 돼요.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네,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트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아까처럼 똑같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월별 매출 증가. 음, 음. 월별 매출 비교라고 할까요? 똑같은 내용을 그릴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그려보는 것뿐입니다. 음, 네, 그러면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우선 월별이니까 월 정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오더 데이트 로우에다가 행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선택은 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여기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2019년을 먼저 넣을게요. 컬럼에다가. 어, 축이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라인 그래프를 기본으로 그려줍니다. 라인 그래프를 기본으로 그리는데, 어, 여기를 막대로. 그리고 보는 거는 전체 보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2019년도 매출이에요. 2019년도 매출이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2018년도를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아까처럼 한 번에 이중축 합쳐주는 것까지를 한 번에 하시려면 드래그 하시면서 점선이 나타날 때 드랍. 2018년도가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2019년도예요.
자, 누구를 간트 차트로 할 거냐는 하기 나름인데, 저는 2018년도를 간트 차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마크 있죠, 마크. 마크에는 전체가 있고, 2019년도가 있고, 2018년도가 있어요. 2018년도에 막대를 간트 차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란색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요, 선으로. 그죠? 아, 축 동기화 안 했군요. 여기 축 동기화가 안 돼 있군요. 그죠? 네, 축 동기화. 축 동기화하고 하나는 지워버리세요. 머리글 표시 제거. 아,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파란색은 여기 레이블을 보시면은요. 파란색은 2018년도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그려진 게 여기 2019년도예요. 그 다음에 그 2018년도의 크기를 이렇게 키워볼까요? 자, 간트 차트에서 크기를 키운다는 얘기는, 간트 차트에서 크기를 키운다는 얘기는요, 이 두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요 길이만 조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간트 차트에서 크기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간트 차트는 선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선의 길이를 짧게 할 거냐, 길게 할 거냐,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트 차트의 크기를 이렇게 최대로 하게 되면 요 선의 길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선의 길이가. 됐죠? 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여기에 레이블, 이거 2018년도죠? 그럼 2018년도 그 계산된 값을 레이블에다 주시면 여기 레이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요거는 2018년도. 요건 2018년도. 그 다음에 만약 여기 2019년도 데이터를 보겠다. 2019년도도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경우에는 2019년도를 여기 레이블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겹치니까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죠. 뭐, 둘 중에 하나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표시 형식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를 다 표시하지 말고 뭐 밀리언이나 그죠? 예, 어 킬로나 밀리언 이런 그 뒤에 단위 K나 M을 붙여버려 가지고 그 레이블을 조금 다르게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는 지울게요. 그래서 이 간트 차트에 있는 것만 레이블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사실 요 시트 4번이나 시트 5번은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색깔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어, 2019년도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2018년도 대비 2019년이 줄어들었는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거를 막대 두 개를 겹치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는 막대, 하나는 간트 차트로 표현을 한 거냐. 예, 그런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둘 다 우리는 시트 4번하고요. 시트 5번하고 둘 다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행이나 행이나 열에 그 변수 필드를 하나를 더 갖다 넣은 거예요. 즉, 그 엑시스 축을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축을 이중축으로 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축을 합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어, 축을 합치는 작업, 이중축 합치는 작업을 해주면 두 개의 축에 있었던 그래프를 하나의 차트로 합치실 수가 있으시고요. 축마다 다른 스케일은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하나의 축으로 동기화를 시켜서 같은 스케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매출액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케일로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동기화를 시키면 안 되는 이중축도 있어요. 스케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쪽 축은 매출액인데 다른 축은 할인율, 디스카운트. 할인율 그러면 15, 0.15, 0.2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음. 그거를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너무 하나가 너무 0에 가까운 쪽에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그런 축이 스케일이 같은 스케일에 있거나 비슷한 스케일에 있으면 동기화를 해서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고요. 좋겠고 스케일이 너무 다른 경우 뭐 하나는 0. 할인율처럼 0.1, 0.2 이런 스케일이고 하나는 매출액이어서 뭐 몇백만, 몇천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축 동결을 하지 않는 게 그래프를 보는 차트를 보는 게 보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막대 그래프를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하는 거를 저희가 오늘 살펴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막대 그래프 응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했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